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 도의원들이 전남의대 추천대학 선정 용역사가 공동의대 설립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 지역구 도의원들은 어제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의대 추천대학 선정 용역사가 발표한 의대와 의대병원 설립 방식 기본안에 김문수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제시한 공동의대 설립 방식이 배제가 된 것 관련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용역사는 이제라도 2개 의대에 2개 대학병원 설립 방식인 공동의대 설립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전남 동서 지역이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 해룡면은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5만 6천 명이 거주하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면입니다. 인구가 크게 불었지만 이곳의 고등학교는 단 한 곳뿐이어서 학생들이 아침마다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 사이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학생들. 줄줄이 가방을 맨 채 학교로 가는 시내버스를 기다립니다. 대부분 고등학생입니다. 순천시 해룡면의 고등학교는 단 한 곳.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이 10km 넘게 떨어진 다른 학교로 매일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버스 한 번 놓치면 한 20-30분씩 지각을 해버리니까 더 일찍 나와야 되는 게 좀 불편하게 하죠, 평소보다. 자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도 몇 군데 있는데 이마저 없으면 시내버스나 부모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내버스 아니면 통학버스. 늦으면 택시 많이 타서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해요. 해룡면 인구는 순천 신대지구가 개발되면서 빠르게 늘었습니다. 10년 사이 2만 3천 명 증가해 현재 5만 6천 명으로 전국 면 단위 중 가장 많습니다. 중학교는 6곳으로 선택지가 넓지만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면 통학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통학이 제일 문제죠. 지금 한 10km 이상을 지금 애들이 통학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본격적인 학교 유치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고등학교 유치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룡에 빨리 고등학교가 이설되거나 또 신설되거나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소멸과 학생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하는 교육청은 이번 움직임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의 오랜 불편을 파악하고 있다며 개발 예정인 인근 선월지구 고등학교 용지 등을 검토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글로벌 유통망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가공식품 전문기업인 우리식품, 글로벌 개인기업인 네어게인즈와 업무 협약을 맺고 유자와 간척지 쌀, 취나물 등 지역 대표 농특산물을 재료로 유자떡 등 가공식품을 개발해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와 여수소방서가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국가산단 및 지역 기업체의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발굴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홍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 이후에는 결의대회를 열고 작업수칙 준수와 소방설비 점검 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를 금지에 따라 전국적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죠. 이게 결국 소각장을 의미하다 보니 입지 선정이 가장 큰 난관인데요. 최근 여수시는 1순위 후보지로 3일동을 선정했는데 마을 주민들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시가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주민 공청회. 8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고 일부는 결사 반대 현수막을 모자에 둘러썼습니다. 지난 4월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된 3일동 주민들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3일동 내부에서도 후보지와 가까운 마을의 주민들이 여수시의 절차에 항의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산단에 악취에 소각장에 유해물질까지 더해지는데 인접마을의 의견 수렴 과정은 빠졌다고 반발합니다. 그 대표가 응모를 안 하고 3km 바깥에 있는 주민 3일동 지역발전협의회 거기에서 응모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처음으로 여수시에 공모 제안을 했던 주민협의체도 반발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과 기금이 조성되는 만큼 실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은 화학단지입니다. 국가산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화학 공장 하나 들어오는 것보다 차라리 있는 소각장이 10개고 20개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순천시와 광주도 쓰레기 소각장 설치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보 전달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시설을 알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공개해 주는 게 관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수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고 2029년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올 연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광양시가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민생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인호 광양시장은 오는 10일까지 중마시장과 오일시장, 매일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과 대화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래시장 방문에는 광양제철소, 광양제철소 파트너사협회, 지역 상공인단체 관계자 등이 동참해 합리적인 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 농특산물 이용 캠페인도 함께 펼쳐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고수온으로 어류 폐사 피해를 입은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1차 피해 조사 기간 완료된 72개 어가에 20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복구자금이 시급하게 필요한 어가에는 수산정책자금 대출 이자 감면이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여수에서는 고수온으로 367만 6천여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은 73억여 원으로 추산됩니다. 목포에서는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목포시에 기증한 나전 7기를 두고 논란입니다. 나전 7기 박물관을 세울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무리한 사업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재정 상황을 감안해 공립박물관 건립 방식으로 자체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시가 나전 7기 박물관 건립을 추진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입니다. 이후 관련 용역을 발주한 뒤 손혜원 전 의원,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박물관 건립 사업은 행정적으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지난 2월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목포시는 후보지 4곳을 발표했고 건립 예상 비용으로 100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나전 7기 박물관을 공립박물관으로 건립하면 목포시 투입 예산을 60%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 신청서를 완성해서 문체부에 제출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추진해 왔던 겁니다. 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사업이라는 입장. 재정 자립도 18% 수준의 목포시가 100억 원대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진행되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최소 130억, 150억이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운영 관리도 시비로 한다. 그것은 저희 목포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너무 힘듭니다. 필요하다면 일단 수장고를 먼저 만든 뒤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 안 된다면 재정이 어렵다면 수장고에다 몇 년 좀 놔뒀다가 재정이 좋아지면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잖아요. 손혜원 전 의원은 박물관 건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기증품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물관 건립 찬성 측과 무리라는 주장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인데 정치권 갈등으로도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소속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을 민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예산 승인권으로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8차 회의 이후 첫 시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초의 찬반 토론이 될 공청회에서 드러날 시민 반응은 나전 7기 박물관 건립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순천 청암대학교가 올해 개교 70년을 맞이했습니다. 청암대는 어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교 70주년 기념행사와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늘까지 이틀간 열리며 지산학 거버넌스 협약 체결과 학교 역사 홍보, 학과별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인기 가수들의 초청 공연도 함께 펼쳐집니다. 광양시 중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임차인 121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 2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공범 8명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주인 등은 지난 2020년부터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아파트 총 202가구를 사들였고 121명에게 100억 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